관광지로서의 스페인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있죠. 바르셀로나를 빛낸 건축학의 아버지 안토니 가우디와 그가 남긴 수많은 건축물들입니다. 오늘 사이언스인 아트에서는 스페인의 대표적인 건축가이자 디자이너로 활약했던 안토니 가우디의 생애와 그의 작품 세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수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안토니 가우디 정말 유명한 사람인데 어떤 인물인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바로 이 건축가의 건축물을 보러 가는 투어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예술가죠. 네. 이 안토니 가우디는 스페인의 대표적인 건축가이자 또 디자이너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가우디는 기존의 건축물과는 다른 자신만의 독특한 양식 때문에 지금까지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1852년 스페인의 카탈루냐 지방에서 태어난 가우디는 대장장이었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릴 적부터 공방을 드나들었다고 하는데요. 네, 일찍이 공간 인지 능력이라던가 사물의 부피를 다루면서 재능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바르셀로나의 건축학교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되는데요. 졸업 후 건축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면서 인지도를 쌓게 됩니다. 다만 어릴 때부터 알았던 류마티스 때문에 건강이 많이 안 좋았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꾸준히 프로젝트들을 수주하면서 활발하게 작업하고요. 그러던 중 평생의 후원자가 되는 구엘 백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 가우디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과 구엘 공원, 까사 바투요 같은 대표적인 건축물을 작업하면서 이 바르셀로나 건축의 아버지로 자리매김합니다. 네, 바르셀로나 건축의 아버지에 이어서 건축계의 전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가우디가 자연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다고요? 네, 건축 전공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관광객들도 이 가우디의 건축을 보러 바르셀로나에 가기도 하는데요. 이런 가우디의 건축물들은 주로 자연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네, 건강이 약했던 어린 시절에 여름이면 가족들과 함께 별장에서 자연과 시간을 보냈는데 네, 이때부터 자연에 대한 존경과 호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후 가우디의 건축물에서도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특징들을 찾을 수 있는데요. 직선보다는 곡선을 훨씬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 이유가 가우디가 괴테 자연론에서 영향을 받기도 했는데 자연에는 직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대표적인 건축물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본당 천장에서 이 식물의 잎사귀를 연상하는 디테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가우디는 자신의 건축물 곳곳에 자연을 모티브로 한 특징들을 표현했습니다. 네. 자, 방금 설명해 주신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바르셀로나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손꼽히는데 이 성당에 얽혀 있는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네, 바르셀로나 관광지 중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스페인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건축물입니다. 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기도 한데요.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성가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을 뜻하는데요. 이 가우디가 사망한 1926년에도 이 성당은 완성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도 공사 중이죠. 2026년에 완공 예정이라고는 합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시간 동안 공들여서 지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직 다 지어지지도 않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적인 관광지인 겁니다. 가우디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약 40여 년의 시간 동안 이 성당에 열정을 쏟았는데 사실 1882년에 가우디가 아니라 프란시스코 데 파울라 델 빌라라는 건축가가 설계를 했거든요. 1년 후에 가우디가 건축을 맡게 되면서 설계의 많은 부분들이 변하게 됩니다. 이 가우디가 사망했을 당시 건물 전면에 아주 일부가 완성됐었다고 하고요. 이후에 가우디의 제자들이 작업을 이어받게 됩니다. 네, 10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지금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 지금 영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멋있는데 얼마나 더 멋져질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 성당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이 성당은 외부와 내부가 모두 굉장히 아름답고 특별한데요. 이 건축 양식으로 보면 기하학의 기초를 둔 고딕 양식입니다. 이 19세기의 유럽 쪽에서 주로 나타난 네오고딕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세 개의 파사드, 그러니까 건축의 주된 출입구가 있는 정면부가 있고요. 이 파사드에 각각 4개의 첨탑이 있어서 총 12개의 첨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영상으로도 봤습니다만 이 건물이 굉장히 웅장하고 또 아주 복잡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 컴퓨터 같은 걸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건축물을 설계하고 건설을 할 수 있었을까요? 네, 가우디는 중력을 이용했는데요. 이 쇠사슬들을 아치 형태로 거꾸로 매달아서 연구하고 건물을 설계했다고 합니다.
또 성당의 외벽에는 성경 내용들을 표현했는데 굉장히 섬세하게 묘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디테일까지 새겨 넣어서 일부만 떼어서 보아도 작품 같거든요. 이 가우디의 신앙심이 깊었기 때문에 더욱 애정을 가지고 작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성당의 내부에는 자연에서 모티브를 얻은 천장 디테일 등으로 마치 숲속에 들어간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네, 건물 그 자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또 조각품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우디에게 후원자가 있었다고요? 네, 가우디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앞서 잠깐 언급한 구엘이라는 백작입니다. 이 가우디의 후원자였는데요. 구엘은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가우디가 만든 장식장을 눈여겨보고 훗날 가우디를 후원하게 됩니다. 이 구엘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물을 보면 아, 구엘의 건물이구나 하고 알아볼 정도로 특색을 원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구엘의 후원으로 가우디는 여러 건축물들을 맡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구엘 공원이라는 곳도 짓게 되는데 이것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구엘백작은 가우디에게 가족들이 살만한 주택단지 건설을 의뢰하게 되는데요. 이 기존에는 공원과 아파트가 함께 구성되어 있는 주택단지를 설계했지만 이 중간에 변경되어서 지금의 구엘공원이 된 겁니다. 네. 이 공원의 곳곳에서 타일과 유리 파편들이 촘촘히 박혀 있는 아름다운 디테일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트렌카디스 기법이라고 하는데 부서진 세라믹 조각들을 임의로 배치해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 가우디가 이 트렌카디스 기법을 즐겨 사용해서 구엘 공원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원에서도 역시 유기적인 형태와 곡선들을 볼 수 있고요. 자연 친화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관광지가 됐습니다. 예. 네, 지금 가우디의 대표적인 건축물들을 보고 있는데요. 가우디가 멋진 작품을 남긴 이 바르셀로나 지역에도 투어 코스가 있다고요? 네, 스페인에 여행 가는 관광객들이 일부러 가우디의 건축을 보러 투어를 직접 가기도 하는데요. 이 코스는 주로 구엘 공원과 카사바티오, 카사밀라, 또 사그라다 파밀리아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네, 여기에서 카사바티오는 추파춥스 브랜드의 소유 건물이기도 한데요. 이 조셉 바티오가 의뢰했는데 바티오가 유명한 건축물들이 모여있는 그라시아 거리에서 자신의 저택을 가장 눈에 띄게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네, 화려하면서도 가우디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건축물인데요. 또 카사밀라는 구조가 혁신적인데요. 이 당시에는 없었던 지하주차장 구조나 엘리베이터가 구비되어 있었던 점이 있습니다. 네. 네, 카사밀라 역시 곡선의 형태가 돋보이는데요. 이 창도 커서 내부에 자연광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지어졌습니다. 네, 이 밖에도 가우디의 또 다른 건축물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스페인에 가신다면 꼭 한번 투어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자, 건축물은 그림이나 조각과는 다른 압도적인 감동을 또 주는 것 같은데요. 저도 실제로 꼭 한번 가서 보고 싶습니다. 자, 사이언스 인 아트 박수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